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B 김은비입니다. 자, 오늘은 소설 읽어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 셋이서 지난번에 했던 괴담집 아니땐 굴뚝에 연기는 편을 들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약간 당황스러워 하시면서 네.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보드게임 한판님, 진행자가 책 내다 버리고 책 없이 방송하는 것도 진짜 참신했고 이래서 다른 방송 못 들음 크크. JYP는 괴담 무시하고 진짜 독보적 캐릭터임 무시하는 걸로 웃길 수 있냐고요. 내용 기억 안 나고 책 사진 올리기 홍보하시고 그 와중에 혼비님만이 괴담 의미 짚어내시고, 네, 혼비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래서 괴담 안 읽은 지 좀 됐어요. 분명 비현실적인데 요즘은 현실에 일어날 법도 해서 더 무섭고 불쾌합니다. YG가 실은 귀신 무서워하는 거 밝혀내시고 혼비님 고군분투 하셨네요. 아, 그리고 소리가 좀 울리더라고요. 괴담 방송이라 그랬나? 그리고 알라야님, 이게 나랭이님께서 이제 같은 아이디를 쓰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집에 있는 게 불쾌하고 무서워서 버렸다는 책을 방송에서 소개하는 건 또 뭔가요? 크크. 우리는 어쩌라고. 아, 정말 궁금합니다. 방송 들으시고 이 책을 사거나 읽으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지. 네. 네, YG도 갖다 버렸다는데 재수없다고. 시크릿님, 가쿠라자카가 나와서 반가운 마음에 댓글 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여기 살거나 했던 건 아니고요. 일본의 다른 지역에 1년 정도 거주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잠시 도쿄에 들러 5일 정도 머물렀던 곳이 바로 가쿠라자카입니다. 지명처럼 사카, 즉 언덕이잖아요. 메인 거리가 언덕길이고 예스러운 골목길들이 있고 신사도 있는데 JYP님이 괴담에 어울리는 분위기라고 하셨던 것에 동의합니다. 나름 관광지라 관광객도 많고 아기자기합니다. 아무튼 그래도 전 이 책은 안 읽으려고요. 궁금하긴 한데 꿈에 나올까 무섭습니다. YG님 책 내다 버리신 거 1만% 이해합니다. 네, 대포손님께서도 오랜만에 혼비님 함께하신 시종일관 육회발랄한 방송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라고 소개하신 건지 아니면 가급적 피하라고 소개하신 건지 의문이 듭니다. 귀신의 찍힘을 당할까봐 읽기가 좀 꺼려지네요. 일본 공포물은 좀 무심하게 잔혹하다고 할까요? 한국 귀신과는 원한다면 대화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일본 귀신은 어림도 없을 듯한 그런 느낌? 저자의 이름이 안 잊혀질 듯합니다. 아시잖아요 라고 자꾸 떠오르네요. 원래 뭐지? 아시자와 요 맞죠? 아시자와 요인데 네, 아시잖아요. 네. 도움은 안 되겠지만 북데이 13 열렬히 응원하며 참여합니다. 정말 멋지고 기발한 아이디어예요. 아, 이 지금 녹음할 때는 아직 5월 13일이 안 지난 상황인데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해시태그 뭘 달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정해달라고 댓글도 다셨던데 뭐 아무거나 달아도 되는데요. 이게 뭐 운동이 퍼지면은 뭐 결국 뭔가로 통일되겠지만 하여튼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북데이 13 네. 요게 이제 제일 표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지관님들께서는 13 OK. 아, 데이. 이거 별로예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요? 아니 저 본인이 되게 저도 좋았는데. 그게 좋았는데 13이 본인이 B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1355K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영어로도 이걸 무슨 13도 그렇고 무슨 1355K DA 이렇게 불러줘야 되거든요. 그냥 북데이 13이라고 해야 사람들이 딱 알아듣고 오케이 북데이 13, 13일에는 책 사진 이런 식으로 이제 연상이 될 것 같아요. 네. 저기 운동 시작하신 주창자께서 이제 북데이 13으로 해시태그 통일하자고 지금 다시 지령 내리셨으니까요. 네. 아 근데 그날 진짜 애청자분들이 몇 개 이제 올랐죠. 올라온 4월, 걸 보는데 되게 좀 좋더라고요. 네. 되게 저는 약간 애잔하던데. 그렇지. 나도 되게 짠했지. 겨우 요 사람들밖에 참여 안 했어. 첫날. 아니 그게 뭐랄까 아유 참
애쓴다. 아저씨 한 명이 이렇게 제가 봤을 때 JYP님이 어쨌든 운동 시작자니까 SNS를 5월 13일에만 사진을 올리는 용도로라도 하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저 한때니까요. SNS. 아, 그래요? 인스타 있어요, 계정. 인스타에 비밀 그러면 이번에 계정. 올리셨어요? 올리셨어요? 이거 올려야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와, 올려야지. 그러니까 이게 애청자들이 이렇게 분투하는데 중심점이 없으니까 정말 그러니까 JYP님이 하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제니 제이님, YG님이 영화 곡성 말씀하시는 거 보고 어떤 느낌인지 확 와닿습니다. 저는 그 영화 보고 하루 종일 두통에 시달렸었거든요. 이번 책은 그냥 패스. 네, 저는 영화 곡성은 정말 약간 감독이 인성이 별론가. 자, 수지 땡땡땡땡님도 YG님이 찝찝하고 불길하다 하시니 전 안 읽겠습니다. 네, 플라님께서도 무서운 책 하지 마요, 유유. 잠잘 때 생각날까봐 끝까지 안 들으려다 네 분 대화, 책 내용은 안 궁금해서 간신히 들었습니다. 이거 JYP님 해주세요. 우리한테 그러지 마요. 네, 그러면서 저는 마스이에 마사시의 신작 같이 읽고 싶습니다.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 우아한지 어떤지 모르는 애 이어 이번에 세 번째 작품인 우리는 모두 집으로 돌아간다 나왔어요.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만큼 괜찮을지 궁금해하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플라님이 저 소름 끼쳤잖아요. 아, 이게 그냥 마스이에 마사시 저도 네. 를 언급한 게 아니에요. 왜 마스이에 마사시를 언급했냐면 우리가 소개한 아니땐 굴뚝의 연기는이 가쿠라자카에 있는 신초샤 네. 에서 원고를 괴담 소설 원고를 청탁하는 곳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 마스이에 마사시가 대학 졸업 후에 신초샤에 입사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시리즈를 런칭을 하고 2010년 퇴사하기까지 편집장까지 역임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의도하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의도하셔서 아마 네. 이 마스이에 마사시 책 그랬을 것 읽어보자고 음. 제안을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게다가 또 저는 또 소름 돋았던 게 이제 여기 나오는 책 중에 한 책이 저희가 오늘 할 책이랑 주인공의 직업이 일치하는. 저 완전 소름 끼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까지 내다보신 건가? 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이 책을 읽을까 생각했었거든요. 아. 이 사람들이 괴담 소설 하나 하더니 뭐 이렇게 소름이 잘 돋아?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뭘. 아니 그러니까 이 마스이에 마사시가 2010년에 퇴사할 때까지 이제 계속 편집장 역임하면서 출판사 직원으로 이제 살다가 퇴사한 다음에 2012년에 그 신초샤에서 펴내는 신초 7호로에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라는 소설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여름은 오래 그곳에 남아가 이 건축학과를 갓 졸업한 청년이 주인공인 네. 이야기잖아요. 제가 이거 읽을까 말까 했었다가 일단 꽂아놓은 책인데 저는 이제 이분 책은 하나도 본 게 없는데 이거 50대 넘어서 데뷔하신 그 작가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예요. 그 일본의 피에르 르메트르 같은 분입니까? 이게 50대에 등단했는데 되게 막 잘 쓰고 히트하고 뭐 약간 이런?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평단이라던가 독자들이 너무나 호평을 하는 소설들을 계속해서 써내가지고 일본에서는 꽤 이제 화제의 작가로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분 책을 읽으신 분들의 평들이 예를 들면 플라님처럼 되게 좋더라고요. 자, 그러면 네, 그 작가도 저희가 또 독자, 청취자분들이 같이 한번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건축하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네, 건축사 혹은 건축가가 주인공이죠. 빛의 현관은 뭐 굳이 나누자면 이제 JYP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할 책 제목을 이렇게 무심히 소개하는 겁니까? 진짜 되게 무심했다. 제목 얘기 안 했어요? 제목 얘기 안 했어요. 정신 차리세요. 네. 빛의 현관이 제목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 잘 모르는 책이었는데 제가 이제 서점에 놀러 가서 새로 나온 책 뭐 있나 이러고 보고 있는데 이 빛의 현관이라는 참 밋밋한 제목의 네.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차라리 원제를 썼으면
표지 디자인도 뭐 그냥 밋밋합니다. 네. 이게 에세이인지 소설인지 뭐 장르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저자 이름하고 옴기니 이름 말고는 제목 이외에 어떤 글자도 없습니다, 책에. 그래서 뭐야 이러고 이제 정말 궁금함에 단순한 호기심에 이렇게 딱 들었는데, 표사에, 그러니까 뒷표지에 보면 기본 설정이 딱 나와요. 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아오세는 어느 날 의뢰인에게 메일을 한 통 받는다. 책에 수록된 아오세의 Y주택을 보고 싶어 찾아갔지만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다는 내용이다. 아오세에게 Y주택은 특별하다. 직장과 가정에서 실패하고 현실과 타협하며 일하던 중 스스로 살고 싶은 집을 지어달라는 의뢰를 받고 처음 건축을 시작했을 때처럼 설렘을 느끼며 최선을 다해 설계했었다. 아오세가 망설임 끝에 찾아간 Y주택은 애초에 사람이 산 흔적 없이 텅 비어 있다. 다만 2층 창가에 독특하게 생긴 의자 하나가 창을 향해 놓여 있는데 완공된 집을 보며 함께 감격했던 일가족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걸까? 요걸 딱 봤단 말이죠. 네. 일단 JYP가 어렸을 때 꿈꾸었던 몇 안 되는 직업 중에 건축가가 있거든요. 어울려요. 그리고 제가 여행 준비에 기술할 때는 그 얘기 별로 안 쓴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근사한 건축물 집 보러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인 아파트에 살면서. 건축가가 이렇게 등장하는 뭐 작품 이런 거 이제 좋아합니다. 근데 오라? 사람이 없어졌대잖아, 건축주가. 그 유명한 집, 뭐 상 받은 집이라는데, 그래서 이거 미스테리인 거야? 이게 이제 장르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서점에서 이렇게 앞부분을 이렇게 조금 읽었는데, 미스테리네? 그래서 일단 샀죠. 그래가지고 이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초반에는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괜히 읽었나? 이거 방송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내 주변에 책 많이 읽는 YG나 박평이나 혼비님이 추천한 책도 아니고 정말 이렇게 뜬금없이 샀는데 이거 결국 시간만 낭비하고 망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읽는데, 그렇게 재밌다는 느낌이 없으면서도 절대 포기는 못하고 계속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꾸역꾸역 읽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이 가족들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집을 지어달라고 의뢰해놓고. 네. 정말 궁금해서 못 참겠는 거죠. 그래갖고는 한 반쯤 읽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확 달라집니다. 맞아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었어? 음. 갑자기 이럴 때 소름.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여기까지 얘기하겠지만 이제 그 독일 출신의 어떤 이 아저씨 옛날 사람의 네. 이름이 이제 실명이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허구의 인물이겠지 싶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쭉 실제 읽었는데, 있었던 분. 이게 설마 실존 인물인가 이러고 이제 구글을 찾아봤더니 진짜 있는 인물이네. 네. 음. 또 그런 거 그러면서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뭐 좋아하거든요. 이타미의 별장 이런 거 찾아봤죠. 그런 것도 좋아하는 거죠. 그래갖고는 음. 여기 나오는 또 장소나 인물들이 또 의외로 또 진짜 존재하는 인물들이네. 그러면서 JYP가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곁들여진 네. 작품이 된 거고, 뒤로 갈수록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읽고 나서도 약간은 반신반의했어요. 이거를 정말 훌륭한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 재미가 엄청 재미있는 페이지 터너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뭐 우아한 어떤 뭐 문장들이 빛나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무슨 인생의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왠지 잘 쓰여진, 그리고 한국에서는 흔히 보지 못한 계열의 요런 소설이라서 진짜 전문가들은 어떻게 읽는지, 어떻게 읽을지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던졌더니 혼비님은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읽고 싶었는데 한번 읽어보겠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고, YG는 뭐 시큰둥 내가 읽을 책이 얼마나 많은데 뭐 그런 것까지 읽어야 돼? 뭐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오늘 이제 좀 전에 만나가지고 어땠냐 그랬더니 굉장히 좋았다고. 네, YG가. 굉장히 좋았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올해 지금 녹음을 하는 시점이 2, 4분기. 예,
1, 4분기죠. 1, 4분기. 1, 4분기에서 2, 4분기로 넘어가는. 지금은 2, 4분기지, 예, 2, 이미. 4분기죠. 예. 그 지금까지 제일 좋은 소설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읽은 소설 중에서 저는 제일 괜찮던데요. 2021년 들어서 읽은 소설 중에 1등이다. 네. 와. 제가 여러 편의 소설 내가 쓴 것도 아닌데 되게 뿌듯하다. 내가 골라줘서. 그러니까 여러 편의 소설들을 읽었죠, 당연히. 그런데 저는 진짜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야, 역시 JYP 픽 괜찮구나. 신뢰할 만하구나라는 생각했죠.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근데 저는 심지어는 역자 선생님께서도 최고원 선생님께서도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페이지가 안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셨던데 저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너무나 페이지 잘 넘어갔고 그리고 진짜 JYP가 이야기한 대로 한 3분의 1 정도 지나고 나서는 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미친 듯이 읽었고 그다음 책 전체를 이렇게 좀 아우르는 정서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정서가 어떻든가요? 약간 아재 정서. 뭔가 이렇게 40대 중반 정도가 공감할 만한 그런 정서가 있어요. 57년생이거든요. 네. 요코야마 히데오. 작가 이름도 지금 처음 말하네요. 네. 요코야마 히데오라는 사람인데 57년생이고 지금 이 빛의 현관을 몇 년도에 나온 거예요? 2019년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60이 넘어서 발표한 소설이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애초에 초고가 쓰여진 건 언제냐면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탑이라고 하는 여행 잡지 연재를 했대요. 이 소설을. 아, 그래요? 그래서 여행 잡지 연재를 해서 여기저기 여행지에 얽힌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도 뭐 하여튼 50대 정도에 아니, 쓴 그러니까 책이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47살에 쓴 거거든요. 그래서 YG는 뭔가 그 아재 감성, 40대 후반 아재 감성이 좋았다고. 마치 그거 읽고 나서 약간 마음에 이렇게 감정이 고양되는 것과 비슷했는데 그 마티네의 끝에서 읽고 나서 좀 감정이 고양되는 그런 느낌을 이 소설을 읽는 중에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뭐 딴 건 모르겠고 마티네의 끝에서를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다는 거에는 대공감. 그렇죠. 대공감.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심지어 저는 이런 생각도 있다니까요. 혹시 YG 요새 무슨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뭐 전혀 그런 거 없어요. 특별한 로맨스를 지금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고 막 심지어는 자꾸 이 등장하는 그 주인공을 염두에 둔 드라마가 만들어진다면 드라마 주인공은 누굴까? 뭐 이런 생각도 막 들면서 사실 이거 일본에서 드라마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다면서요. 네. 저는 근데 이제 일도 잘 안 보니까 책에 관심을 안 가졌는데 책 날개에 2020년 12월 드라마로 방영될 예정이다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네. 이 책이 12월 이전에 나왔나 봐요. 네. 제가 12월에 읽었으니까. 네. 근데 방송 됐나? 됐어요. 됐고 됐어요 이미. 안 보시는 걸 전 추천해요. 왜냐면 드라마를 봤어요? 아니 저는 너무 궁금해서 이걸 읽고 이제 특히 여기 나오는 이 집들을 집들이 어떻게 등장할지 너무 궁금하지 왠지 않아요? 드라마에서 형편없게 등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특히 이 아까 표사에서 읽어준 Y주택, 이 네. Y주택이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 궁금해서 이제 드라마를 찾아봤는데요.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집보단 나을 것이다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드라마는 안 보는 걸로. 왜냐하면 이 Y주택이라는 게 굉장히 그쵸. 의미가 있거든요. 굉장히 책 전체에 있어서. 약간 판타지 같은 이 책 전체의 어떤 정서를 굉장히 딱 잡아주는 Y주택인데 이게 딱 보면 일단 뭐랄까 어떤 괜찮아 보이는 책을 이상하게 눕기 따가지고 허허벌판에 이렇게 딱 붙여놓은 것 같은 집이 딱 있어서 좀 실망했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드라마는 안 보는 걸로. 자, 지금 얘기 들으면서 이제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네. 왜 집이 그렇게 거지 같았는지 거지 같은. 약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걸 드라마로 만들면 최소 미니 시리즈 뭐 16부작 네. 이런 걸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예상하면서 봤는데
2부작입니다. 그 돈을 안 썼구나. 세트를 NHK가 만드는데.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형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민간에서 뭔가 이렇게 크게 시청률 많이 보고 막 대박 나고 이런 걸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공영 방송에서 제작비 조금 쓰고 간단하게 만들었네요. 네. 그 JYP가 표사르의 이제 책 내용을 약간 소개한 부분을 읽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저 사람들 왜 저러지 하고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약간 좀 찬찬히 좀 앞부분만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일단 처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주인공은 아오세 마노루라고 하는 진짜 40대 중반의 건축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건축사와 건축가를 좀 구별하나 봐요. 건축가는 진짜 인정받은, 그러니까 뭔가 작품을 많이 남긴 사람을 건축가라 그러고, 그다음에 생업으로서 그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건축사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일관되게 건축사라고 나오고, 막 누군가가 아오세한테, 주인공한테 건축가라고 하면은 저는 그 정도의 성취는 없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40대 중반에 설계 일을 하는 건축사가 아오세 마노루인데 전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품 경제 때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네. 그때 건축사 일을 막 시작을 했었는데 대학까지 중퇴하면서 엄청나게 막 돈을 막 벌었죠. 네. 그래서 뭐 고급 맨션에 살고 뭐 외제차 끌고 다니고 그다음에 뭐 여행도 여기저기 좋은 곳으로 다니고, 그 이제 같은 사무실에 있었던 인테리어 디자이너 중에서 이제 모든 남자들이 다 선망하는 분에게 대시를 해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성공을 하고 그랬는데, 거품 경기가 꺼지면서 졸지에 실직자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실직자에다가 이제 그 실직자 신세가 된 자신의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약간 알코올 중독까지 된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부부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 와중에 이제 아이까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한다라는 중압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여성 쪽에서 강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이혼을 하게 된 거죠. 이혼을 하고 나서도 갈팡질팡하면서 이제 제대로 자기 삶을 꾸리지 못하다가 대학교 동창 중에서 작은 건축사 사무사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가, 그 친구가 이제 중요한 등장인물 중에 하나인데, 야,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 건축 사무실에 와서 나랑 같이 일하자. 너 감각 있는 건축사였잖아.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겨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한 해 한 해 이제 밥벌이를 하는 와중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책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제 오사카에 가가지고 의뢰인 부부를 만나서 의뢰인 부부가 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의뢰인 부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다 됐고요. 전에 선생님께서 만드신 집 있잖아요. 그 Y주택. 그 Y주택이랑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소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연기하신 거예요? 연기 어색했나요? 정말 이 소설을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예, 좀 이렇게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YG가 진짜로 연기를 하면 네. 굉장히 독특한 네. 캐릭터를 가진 배우가 될 수 있죠. 일단 발음이 부정확한 배우. 아니, 방송 기자 앞에 두고 발음 부정확하다고 하면 그 의뢰인은 중요한 사람 아니잖아요. 중요한 사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의뢰를 받아가지고 오는 길에 이제 그 아오세 미노루 그 주인공이 약간 좀 알쏭달쏭한 말을 하죠. 그래, 그 집이 그런데, 그러니까 그 집처럼 똑같이 지어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탐탁지 않다. 왜냐하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그 부분은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그 시나노 오이와케 지으신 집과 같은 집을 지어주십시오. 의뢰인의 요구가 너무도 직접적이기 때문에 4천만 원짜리 주택 설계를 따냈는데도 마음은 전혀 들뜨지 않았다. 입지 조건이나 가족 구성이 다른 상황에서 완전히 똑같은 집은 지을 수도 없고 자기 복제는 내키지 않기도 했다. 더군다나 그 작업은 아직 아오세 스스로 평가를 내리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에는 특별한 집이라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어느 긴 밤에는 그 집을 지었다는 사실 자체를 머릿속에서 몰아내고 싶기도 했다. 이 다음에 열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딱 전화가 온 거죠. 그
사무소 소장한테 자기 친구한테 너 오사카 간 건 잘 됐어? 하고 물어보니까 그런데 짓기로는 했는데 그 Y주택이랑 똑같이 지어달래네? 그랬더니 소장이 또 최근에 너한테 의뢰를 할지 고민하는 고객도 Y주택 직접 갔다 와봤대. 너무 좋았대. 그래서 그분도 Y주택이랑 똑같은 걸 지어달라고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는 그래? 야, 그런데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사람이 안 사는 것 같대. 입주 안 해?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가는 거죠. 저 잠깐 빠져들었어. 오디오북 같았어요. 정말 맞아요. 그 참 메모 하나 없이 그 그러니까. 줄거리를 저렇게 잘 설명하네. 너무 재밌게 읽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한 세 쪽 정도의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진짜 앞부분. 세 쪽. 그래서 저도 근데 여기에 벌써 빠져들어가지고 안 네. 읽히고 그런 거 없었어. 내가 서점에서 읽고 사야겠다라고 결심한 부분까지 얘기한 거야 지금. 근데 괜찮았잖아요. 괜찮았지. 여기까지. 응. 궁금하잖아. 그쵸. 그렇게 아니, 막 사람들이 똑같이 지어주세요 하고 어디서 뭐 잡지에 실리고 상 받고 한 집을 지어줬는데 네. 정작 그걸 지어달라고 의뢰한 사람은 거기에 살지 않는다. 네. 아니 그래서 진짜 안 사나? 어. 그래가지고 했더니 마치 이 주인공도 마음에 걸리는 거죠. 아니 분명히 입주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지은 집 전화번호까지도 알려줬는데 음흠. 왜 전화를 해보죠. 사람이 안 산다고 그러죠? 전화를 했더니 안 받아. 자동 응답기로 계속 넘어가죠.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살던 집도 찾아가 보는 거죠. 음흠. 아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집을 가보는 거죠. 직접. 사람이 사는지 안 그렇죠. 사는지 전화를 안 보려고. 받으니까 진짜로 사람이 안 사는 거야라고 사실 확인차. 왠지 찝찝한 거예요. 네, 도쿄에서 뭐 차로 한 2시간 이상 떨어진 시골인데 거기 가가지고는 이제 자기가 지은 집에 딱 갔더니 어라 진짜 사람이 없네. 네. 그리고 그때 처음 갔을 때 들어가 보죠. 들어가 네, 보죠. 문이 열려 있었든가 뭐 자기가 열쇠가 있었든가 해가지고는 들어가서 봤더니 진짜로 뭐 누가 살다가 이사 간 것도 아니고 한 번도 누가 입주한 적이 없는, 분명히 집주인은 언제 이사 갈 거예요 고마워요 이러고 막 같이 사진 찍고 좋아하고 온 가족이 그랬었는데 이사를 한 적도 없고 전화는 안 받고 옛날에 살던 곳 나중에 가보지만 옛날에 살던 곳에도 사람이 없고 그 거기서는 가족이- 퇴거를 한 거죠. 가족들이 완전히 그냥 사라진 거죠. 그렇다고 무슨 실종 신고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5인 가족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금슬이 좋아 보이는 부부, 그리고 우리들이 꿈에 그리던 집이었어요 하면서 좋아하고, 그다음에 누나 둘, 남동생 하나인데 다 뭐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이제 막내만 약간 어색해했지 두 그 청소년들 여자애들은 막 자기 방이 생겼다고 엄청 좋아하면서 집 너무 멋있다고 막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집을 갔더니 집도 퇴거가 돼 있는 데다가 심지어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거기 가족이 안 살았는데? 음흠. 원래 살았다고 알고 있는 그 집, 옛날 집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뢰인의 옛날 집. 옛날 집에도 사람이 산 적이 없다 이런 이제 황당한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살긴 했는데 한 명. 남자 혼자 살았어. 그런 가족은 안 살았어. 그리고 심지어는 와이프랑 애들이 있었는데 이혼을 했거나 혹은 뭔가 가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헤어졌는데 음흠. 그 이제 모든 게 다 미스테리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 텅 빈 집에 떨렁 뒷표지에도 있습니다만 의자 하나만 딱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의자 모양도 또 건축가의 눈으로 볼 때 이거 좀 특이하고 근사한데 뭐 이런 느낌. 처음에는 그 정도 느낌이죠. 네, 나중에 그리고 이제 같이 갔던 소장이 음. 같이 갔잖아요. 소장이 나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지어달라고 하는 네가 지은 집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가서 보고 싶어. 그래서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빈집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아무도 안 사네? 그런데 그 의자를 보는데 주인공은 몰랐는데 그 같이 간 소장 친구는 이거 브루노 타우트가 만든 의자 같은데? 타우트 풍인데 뭐 이런 타우트 풍인데?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 그 부분 메모해가지고 왔어요. 이거 타우트의 의자 아니야? 타우트? 브루노 타우트? 다른 타우트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 브루노 타우트라고 하는 오늘 연기 열정 불태우시네요. 존재가 나오죠. 이거는 마치 이제 어떤 책의 뭐 일부분 짧은 글 딱 보여줬는데 이 글 참 잘 썼는데라고 얘기를 하니까 옆에 보는 사람이 이거는 양구글 같은데? 그거 했더니 양구? 강양구? 다른 양구가 있어? 뭐. 저는 브루노 타우트를 처음 알았어요. 저도 저도요. 몰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실제 인물이야 가공 인물이야.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은 그 두 역사적인 인물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한 명은 가공의 인물이고 음흠. 이 브루노 타우트는 실제 인물이죠. 타우트가 처음 등장할 때는 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당연히 가공의 인물인 줄 알고 찾아볼 생각도 안 했는데 타우트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길게 여러 번 나오길래 진짜야 하고 찾아봤죠. 그리고 뒤에 참고 문헌이 길게 붙어 있는데 그 참고 문헌은 대부분이 다 타우트에 대한 참고 문헌이에요. 그 찾아보니까 이제 브루노 타우트는 이제 독일의 건축가인데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YG가 찾아봤을 줄 알았어. 네,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저도 그래서 안 찾았어요. 아, 가면 진짜요? 안 알겠지. 찾았어요? 가면 알겠지. 난 다 찾아보고 막 위키 영문 페이지 다 읽어봤는데 다 까먹었죠. 네,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 독일의 건축가였는데 그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이제 나치스 정권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들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구속되어 가지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전에 아슬아슬하게 베를린을 탈출해서 일본으로 애인과 함께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 2년 반 정도 지냈는데 그때 이 가스라 별궁이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극찬을 하면서 일본의 미학이라는 게 세계적인 미학이다. 이렇게 약간 재평가를 해주면서 약간 유명해졌고 그런데 이 나치스 독일과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일본 현지에서는 건축을 하기보다는 의자 같은 이 공예품 보급이나 혹은 디자인을 약간 혁신하는데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해서 세계 건축사에도 한 이름을 남긴 분이고 또 일본에서도 상당히 계속해서 재발견되면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해석이 되는 뭐 그런 분으로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그 같은 건축 일하는 그 소장, 뭐 사무소 사장인지 누가 타우트 그럼 그 타우트 말고 또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할 만큼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네. 것 같더라고요. 네. 흥미진진하죠. 일단 설정이. 네, 설정이 흥미진진하죠. 음. 그래서 그 다음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네, 빛의 현관 다음 시간에 또 더 꼬셔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무슨 얘기하지? 이제 더 얘기하면 스포일러인데. 네. 몰라요. 뭐 다음 시간에도 할 얘기가 또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